어, 태풍 문제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게 태풍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 주어진 것이고 지도 지도가 있대. 일단은 태풍이 이렇게 C자형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전형적인 태풍의 이동 경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도보다 높은, 그러니까 대충 이제 위도 5도부터 25도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지켜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대충 한 12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3도, 12도. 그래서 다음 문제를 좀 볼게요. 선지를 보면은 전향점의 위도는 20도 n보다 낮다. 20도 n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20도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북반구니까 n이라는 게 붙는 거고요. 예,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s가 붙습니다. 전향점은 어디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C자형 커브를 그릴 때 약간 속도가 제일 느려지면서 이제 꺾이는 구간이고 이런 데가 전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더 이제 제대로 말하면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점 여기서부터 이제 편서풍이 30도부터 이제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를 대충 전향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여기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향점은 어, 편서풍이 부는 근처인 30도 언저리에서 전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도보다 낮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20도보다 낮으려면 여기 어딘가인데 자료로만 봐도 일단은 그런 꺾이는 구간이 존재하지가 않고 개념 배웠던 걸 생각해도 편서풍 계속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향점이 20도 n보다 낮은 곳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풍 위치에 경도값은 계속 작아졌다. 일단은 지금 이 태풍 위치를 이은 게 이 선이잖아요. 계속 작아졌냐. 경도값이 뭔지를 다 생각해보면 쉬운데, 경도는 이거죠, 이거. 이 세로선이 경도고, 가로선이 위도입니다. 경도값이 보시면 140, 130, 120.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작아진 게 맞았으나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제 경도값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작아졌다라는 말은 틀렸죠. 전향점 이전까지는 계속 작아진 게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소멸할 때까지 계속 작아졌다는 거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발생 초기의 이동은 북동무역등의 영향을 받았다. 자, 이거는 사실 보자마자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발생한 곳이 30도보다 낮고 60도보다 높은 이 근처에서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편서풍은 이렇게 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발생 초기가 여기니까 이건 맞습니다. 3번이고요. 태풍이 소멸을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뭐야?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근데 이게 태풍일 때니까 사실은 여기서 갑자기 뿅 하고 태풍이 생겼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이전에 좀 있어요. 이 다음에도 좀 있습니다. 이 단계가.
태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태풍 구름이 갑자기 그냥 완전 소멸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17m/s 이상이 태풍이니까 사실은 17m 이하로 내려가서 이제 기상청에서 이거를 태풍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그렇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계속 가서 뭐 저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온대 저기압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발생도 17m/s 이상,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태풍으로 분류를 하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을 하다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과 이후 단계도 존재는 한다. 이렇게 해서 12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태풍의 경로에 관한 문제인가 싶은데 그런 자료가 있고요. 옆에 이 나다 요거는 자료가 지금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와 기압 이렇게 주어졌네요. 실선이 상승한 해수면 높이고 기압이 점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에 이제 경로가 있는데 아까는 좀 적도 근처까지 이제 나오는 거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전부 표현한 그런 지도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 지도는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그 부분만 떼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면 6시간 정도 간격으로 6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어서 계속해서 이제 태풍이 어디에 위치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주어졌으니까 선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나보다 다에서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의 최대 높이가 더 높았다. 일단 선지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나보다 다에서 더 높았다 이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 지구과학은 실수를 하면은 정말 실수가 좀 많이 무서운 과목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만 좀 어이없게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뭐 부등호를 표시하든지 뭐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으면 좋아요. 습관, 손을 쓰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다는 나, 뭐 다는 나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먼저 나오냐 나중에 나오냐가 약간 다른 말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풀어보면 이게 더 높았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나에서 높이가 여기가 제일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실선 이게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니까 최대 높이는 나에서 여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는 여기가 맥스 최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림만 보면은 누가 더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여기 센티미터 이 단위를 좀 봐야겠죠. 여기가 상승한 해수면 높이를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이 단위를, 그 단위가 아니고 네, 척도 아무튼 보면은 여기는 120 언저리가 되는데 맨 위가 여기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보다 나에서,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다에서 더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에서 더 낮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나는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았다. 일단은 자료 해석만 해봅시다. 뭐 사실 이 문제는 뭐 배경 지식이라던가 뭐 까먹었어도 사실은 이 용승에 대해서 그냥 풀 수가 있는 게,
그냥 자료 해석만 하면 돼요. 기압이 가장 낮을 때 상승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았다. 그러면 자료가 지금 기압이랑 해수면 높이가 둘 다 나와 있으니까 둘 다 이제 비교를 하는 선지라고 볼 수 있죠. 나에서니까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는 여기입니다. 예. 얘가 가장 낮은 기압, 가장 높은 해수면 높이일 때 보시면 가장 낮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을 때보다 좀 나중에, 그러니까 가장 낮을 때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다는 거는 이상한 말이죠. 좀 나중에 됐죠. 네, 그래서 틀렸고, 다에서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가 최대일 때 태풍 중심은 관측 지점보다 남쪽에 있었다.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 선지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좀 보면 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속될수록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북상하고 있습니다. 북상.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달을 보면은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여기고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가 최대일 때가 여기죠. 그러면 이게 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네, 태풍과 가장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다를 이 지점 다의 지점을 예를 들면 요런 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멀어지니까 기압이 계속해서 증가했을 것입니다. 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니까요. 그러니까 태풍이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 기압이 계속 증가하는 이때는 관측 지점이 태풍보다 남쪽에 있을 때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를 기점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예. 기압이 감소할 때는 이렇게 북쪽에 있을 때가 네, 이게 지금 북상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압이 감소할 때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게 측정될 때가 이제 지점이 태풍 중심보다 북쪽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뭔 소리냐면 지점이 북쪽에 있는 거고 얘보다 얘가 남쪽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그리고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가 최대일 때는 이 파란색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파란색 구간이면은 그러니까 태풍 중심이 관측 지점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네, 그렇고요. 만약에 남반구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료만 보고도 사실 풀 수 있었는데 네, 이거에 관한 개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제 태풍은 저기압이죠. 태풍은 열대 저기압인데 저기압은 기압이 낮다라는 거죠. 기압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곳에 비해서 태풍은. 네. 그렇다는 거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하면은 뭐든 누르는 힘이 약한 거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태풍이 있을 때 이 물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약간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엄청 많이 상승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이렇게 기압이 낮게 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그 바람이 불잖아요. 이게 뭐야 반시계방향 바람이 불면서 또 이제 또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는 거는 기압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상승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일정하지 않고 막 구불구불 거리는데 이 해수면 높이 그래프가 네, 그런 거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혹은 뭐 네. 근데 또 있어요. 왜냐면 뭐가 있냐면은 지형적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보면은 다랑 나가 그래프가 좀 많이 다르게 생긴 게 이 친구는 뭔가 약간 또 얘보다 좀 그래프가 많이 흔들거립니다. 많이 이상한데 그리고 기압이 낮을수록 이게 회전 높이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높아져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면 얘는 왜 그런 걸 띄지 않느냐는 거죠. 얘는 거의 뭐 비슷하니까 이 그러니까 뭐 대충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얘는 왜 기압이 낮을 때가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지 않고 약간 많이 비틀어졌냐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네 지형적 효과 때문에 혹은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의 그래프처럼 돼야 되는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자료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좀 더 여기서 안 나온 정보까지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상을 하니까 다의 위치는 다에서 이제 가장 어 낮았던 기압이 가장 낮았던 이거 아니고 기압이 가장 낮았던 곳이 여기고 나에서는 여기죠. 그러면은 나가 좀 더 나중에 기압이 제일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가장 이제 나가 예를 들면 뭐 요런 데 있는 거고 잠깐만 28일 0시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대충 요런 데 다가 있고 뭐 요런 데에 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나가 북쪽에 위치했다 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